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괜찮은 종목들도 있고요. 시장과 발맞춰서 안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HMM하고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뭐 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1%, 1.01% 빠졌죠. 코스닥은 0.95% 하락했는데요. 그 하락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요것만 좀 주요 지표로 보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1.6%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. 이번엔 중국과 유럽의 이 인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. 지금 이게 3월 23일 6시 40분 기사인데요. 연합뉴스에서 쓴 기사인데 이제 위구르족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그만둬라 또 이런 반응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. 중국과 또 러시아는 왜 그 유럽이 간섭을 하느냐, 그죠? 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또 이제 편이 갈려 가지고 요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? 하나가 지나가니까 또 다른 게 오는, 그죠? 이 중국 제재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추가적인 좀 미국발 긍정적인 이슈들도 시장에는 있었거든요.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바이든이 최대 한 3조 달러 규모 정도의 경제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또 소식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와 또 국채금리의 하락과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시장이 괜찮게 좀 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이 위구르족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유럽과 또 중국이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는 기사들이 나오자마자 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. 뭐 지수를 한번 보면요, 업종 차트를 보면 오늘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. 개장하고 나서 초반에는 좋았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제대로 좀 반등을 못 주고 마감했고요.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 시작할 때 갭으로 올려놓고 나서 뭐 갭도 아니죠. 양봉을 쭉 끌어올리고 나서는 계속 밀려가지고 종가 마감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불안합니다. 제 생각에 좀 불안하고 시장이 좀 밀릴 소지가 좀 크겠다,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봉상으로 보면 이 코스피 지수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3,000포인트 가까이 붙었습니다. 잘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과 유럽의 이슈가 자연스럽게 봉합되지 않는다면 2,900포인트 후반까지도 한번 찍고 가려고 하는 좀 움직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아울러서 코스닥도 보면 아직 조금 코스닥은 룸이 남아있죠. 여유는 좀 있습니다. 사실은 940포인트 후반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62평선 돌파만 했다라 그러면 정비열 상태 잡아주고 윗권으로 날 수 있는 좀 움직임이었었는데 다시 눌리면서 과연 적당한 수준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올지 아니면 얘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밀려버릴지, 이 중국과 유럽 간의 이슈가 얼마나 더 강하게 시장을 흔들지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개별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장 지수를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과 발맞춰서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종목들, 제약바이오부터 여러 종목들이 아마도 꽤 그렇게 재미없는, 좋지 않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장이 빨리 반등이 좀 나와야만 개별 종목도 반등이 나오면서 갈 수 있는, 좀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.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SK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입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주식 차트 보면 케미칼입니다. 케미칼 오늘 0.55% 빠졌습니다. 뭐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, 물론 코스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.01% 하락했잖아요. 그것에 반해서는 덜 하락했죠. 근데 썩 그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.
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한 27만 원 정도 바닥을 한번 체크하러 오는 것이 아니냐.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27만 원을 지켜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수가 또 눌리면서 한 번 더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한다라고 하면 25만 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. 25만 원 정도 라인까지도 열려 있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수급도 개인만 들어왔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 아직도 좀 바닥을 잡지는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이 정도 빠졌다면 제가 예상했었던 라인,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27만원 정도면 충분히 좀 빠졌다라는 충분히 좀 들어올 만한 가격대다,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체가 좀 외국인들 기관에 들어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만 순매수하면서 받쳐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땐 그래요. 그 이슈 말고 사실요, SK 케미칼이 물론 디스커버리가 오늘 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, 그죠? 볼까요?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또 빠지긴 했습니다만, 뭐 이런 이슈들 제외하고 뭐 오늘 케미칼에서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거든요. 물론 뭐 실적 시즌이다 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주식들이 조금 뭐 갈 수 있는 뭐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에 반해서는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반짝 반등이 좀 나와주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지수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도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는 거죠. 모멘텀이 없다 생각이 좀 됩니다. 이때 이렇게 좀 들어 올리면서 22평선 터치해줬을 때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이날이 바이오사이언스 상장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, 다만 어디서 저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가격 경쟁력은 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금액적인 가격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렸다라는 어떤 움직임과 함께 지수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조금은 재미없는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분명 반등의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제도 제가 뭐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느낌은 그래요. 생각은 이 22평선이 이렇게 쭉 빠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 얘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, 그죠? 그 반등을 먹고 나서 이렇게 좀 돌파해주면서 여기서 양봉을 세워주는 거죠.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양봉을 좀 하나 좀 세워주고, 그러면서 이제 여기건 22평선 돌파는 22평선과 52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그러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움직임 자체가 그냥 예측은 그래요.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다시 또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간다든지. 근데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이렇다 할 모멘텀도 아직 없고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코스피는 외인이 4,773억 순매도 했거든요. 기관이 5,4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요. 굉장히 좀 몸을 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개인이 아무리 코스피에서 1조를 갖다가 순매수했다라고 해도 쉽게 들어올리긴 어렵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, 그것은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꽤 많은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,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반등하는 종목은 뭐 해운이라든지 그죠, 철강 쪽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렇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요, 꼭 지켜줘야 할 자리가 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. 25만원에서 뭐 한 27만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는 뭐 좀 빠지고 눌리고 해서라도 버텨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, 얘가 만에 하나 이 올라오고 있는 302평선 장기 이평선이면 제가 보는
그 장기 평선을 만에 하나 이렇게 뚫으면서 뭔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다가 제대로 못 뚫고 이렇게 눌려버린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 진입을 하면 그때에는 충분히 좀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냐,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많은 종목들이 좀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 케미칼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정은 뭐 분명 언젠간 끝나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,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지금 과매도권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좀 더 버티고 이 종목의 하단이 잡힌다면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힘내셨으면 좋겠고, 요 정도 수준, 한 1, 2%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는 저는 손절보다는 이 정도까지 눌렸는데 들고 계시다면 그냥 보유하시면서 좀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좀 아직도 계속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,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뭐 갑자기 여기서 또 손절을 했는데 시장이 또 차트 자체도 뭐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지만 코스피가요. 그렇지만 또 가겠다고 하면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눌리면서 위험한 자리가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만은 한 번 더 눌러주고 갈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.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,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15% 이상 물리신 분들은 손절보다는 저는 조금은 들고 가시면서, 오히려 저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물량을 늘려가는 움직임도 괜찮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뭐 그런 식의 대응 방법을 저라면 하겠다,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우선 지금 이런 시장에서 파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보면 얘도 지금 결국에는 한 5만 5, 6천 원 정도 한번 터치해 줄 것 같아요. 느낌 자체가, 흐름이 뭐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뭐 살짝 눌릴 수도 있겠죠. 그랬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.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, 이게 뭐 5만원 정도까지 빠졌다, 얘도 역시 이 정도 구간에서, 요 구간 요 라인에서는 충분히 좀 저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매동을 보면 오늘 기관이 8천만원 정도 순매수, 그죠? 얘는 뭐 조금씩 기관이건 뭐 외인이건 조금 들어오는 움직임은 가져가고 있고, 3일간에 이 개인이 10억 정도 순매도를 했네요. 오히려 뭐 다행히도 거래량이 확 죽고 케미칼보다는 조금 나은 움직임,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케미칼보다는 조금 나은 움직임이고 거래량은 좀 죽었다, 이런 좀 생각이 드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의 어떤 반등을, 사실 시장만 좀 좋아지고 바이오 사이언스의 하락만 좀 멈춘다면 전 반등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시장이 또 중국 유럽 이슈가 또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,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큰 하락에 대한 움직임은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많이 빠지면 1, 2% 정도, 여기가 여기 정도만 좀 지켜줄 수만 있다면, 그죠? 여기서 뭐 살짝 눌려도 뭐 이렇게 한번 바닥 찍고 올라와서 테스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, 다시 찍고 이렇게 간다든지, 뭐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만 그런 움직임에 선행되는 지표는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이슈와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? 뭐 갑자기 중국이 또 유럽과 갑작스럽게 위구르족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거라든지, 그런 악재들만 터지지 않는다면,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저는 뭐 충분히 좀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디스커버리나 케미칼이나 뭐 잡주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은 힘든 구간이지만 그래도 털려면 반등 때 터는 게 낫지 않냐. 지금 이거 시장 반등하면 금방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
많이 빠졌거든요. 이거 여기서 뭐 40만 원대에서 잡으셨는데 지금 25만 원, 이거 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,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신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조금은 좀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.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오늘은 장 초반이 좀 괜찮았는데 중국발 또 이슈가 터지면서 황당하게 가더라고요 이게. 굉장히 좀 좀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좀 머지 않았습니다. 날씨가 아주 따뜻해지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도 봄날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충분히 좀 빠졌었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요. 이제 조금 때가 오지 않나 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, 조금 지켜보면서, 이때도 많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, 그죠? 이때도 막 얘기 많았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700에서 1000까지 갔습니다. 힘내셨으면 좋겠고, 지금 막 섣불리 어떤 종목 새로 매수하시기보다는요, 매수 버튼 누르시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매수 버튼 누르시고, 매도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한 번 더 생각하고 누르시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힘드네요. 사실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. 많은 진짜 그 전업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시장이 반등하기를 기원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.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편안한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